대기업 생산직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저처럼 그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자격증이든 입사시험이든 준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소위 학군지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때는 상위권, 고등학교 때도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은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결단 끝에 전문대학을 진학을 했는데요. 그 전문대학조차 대기업을 잘 보낸다는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했기 때문에 입학 후에 꽤나 놀란 점들이 있었습니다. 동기들, 선후배, 학우들을 보면서 학습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야 어느 정도 예상했고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학습 능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보다,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문자 자체가 읽히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앉아있기도 버거우신가요?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리고 극복해서 대기업 입사에 성공한 사례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자격증 시험을 한두 번의 응시만으로 합격하는 사람과 텍스트를 읽는 속도가 느려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가 최소한 대기업 생산직 취업 경쟁에서만이라도 반드시 극복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저는 과연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결과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지 멀쩡하고 평균적인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저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피를 토하는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교과서를 읽고 생각했으며 시험 점수를 위해 TV 시청, 컴퓨터 게임, 친구들과의 만남, 여하구들과의 유희, 수면 등등 모든 여가를 포함하여 시험 점수와 무관한 것들을 참거나 미뤄두며 살았습니다. 23년, 24년간의 세월을 모두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간헐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무료했던 2년의 군생활은 200권의 독서로 채웠고요. 읽히지 않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물론 대학 입시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공부했던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전문대학에 와서는 모래주머니가 풀리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에 깊숙이 박혀 있고 젖어 있는 성실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든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업이 지원자 여러분을 볼 때 고교 생기부, 대학 학점, 자격증 등 각종 스펙을 볼 때 결국엔 성실함의 척도로 여긴다는 게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풋을 똑같이 넣는다고 같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할까요? 그게 맞을까요? 도둑놈 심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실제로는 인풋조차 똑같이 못 넣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당연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더 포기했어야만 했죠. 저는 그걸 진짜 공정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느끼는 잘못된 감정과 표현을 여러분이 입사하는 회사와 이 사회는 구걸과 투쟁으로만 여길 거라고 확신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니까 되지. 나는 안 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문제도 책도 안 읽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등등 체념의 말들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제가 전문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포기를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취업 경쟁 내에서는 못 따라잡을 정도가 아니고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를 곧 할 거거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아무리 제가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면 너와 같은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업하는 것 정도. 그것도 어렵다면 평균 60점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해줘도 기만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할 게 뻔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될 놈, 안 될 놈이 정해져 있다면, 당신이 해도 안 될 사람이라면, 뭐하러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요? 다른 길을 빨리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여태까지 패배자로 살아와서 전문계고나 전문대학에 왔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좀 세게 이야기하면 그런 정신머리로 계속 그렇게 살 거면 그냥 뒤져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고 싶다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도달해야 할 목표가 닿지 않을 만큼 멀고 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 편견,
그리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는 패배의식, 이것들을 걷어내고 노력을 해봅시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거의 삶에서의 차이 때문에 저와 동등한 수준의 독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단기간에 가져야 한다면 주어진 시간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야 할 허들이 그 정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저는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 다른 사례가 없다면 저의 모든 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여러분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정도의 메시지에 불과할 것이고 정말로 기만이 되겠죠. 하지만 지난 정유사 실험실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친구가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군 전역 후에 전문대학에 유턴한 케이스이고 그 친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하위권 이하의 성적으로 20살에 입학한 전형적인 전문대 학생이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기 위해서 반복하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먼저 정유사에 취업을 했고 제가 입사해 3년 차가 되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했던 조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실제로 동종사에 입사를 했어요. 저하고는 5살 차이이니 오히려 낭비한 시간이 저보다도 적은 편이죠. 이 친구 말고도 어느 정도 의지는 있는데 편견과 패배의식 그리고 경험과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제가 조언을 해주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죠. 비슷한 조언들을 듣고 모두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더라도 다른 대기업에 간 친구도 있고요. 최소한 평균 60점짜리 자격증 시험에는 다들 합격을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만으로 한정한다면 더 특별할 것이 없어요.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학습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또는 독서 경험이 적어서 문제를 읽는 속도가 느리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곱씹으면서 이해가 되도록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며 1회차를 풀고 한 권을 다 풀어보세요. 반복할수록 빨라지는 속도가 곧 자신의 실력이 될 겁니다.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차분하게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게 힘들다면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댓글을 숨겨버려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말 많은 꼰대야 방법이나 빨리 알려줘라 라며 저한테 뭘 맡겨놓은 듯한 태도로 영상 한번 클릭한 게 전부면서 저한테 대단한 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댓글로 자신의 상황을 간절하게 설명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께는 적어도 지금은 성실히 심사숙고하고 답변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실 거고 아마 어딜 가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실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출문제의 반복 학습만 이야기하면 문답을 암기하는 것으로 곡해 또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기출문제의 반복 학습의 의미와 시험이라는 것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셔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넘어갔던 저의 불찰이 있는 것 같네요. 요청이 꽤 있어서 후속 영상으로 디테일한 학습법에 대해서는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길을 꺾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역설하고 싶어서 제작한 영상이니 이해를 부탁드려요. 그럼에도 다들 잘 될 거예요만 반복하는 기복신앙적 종교 채널을 운영할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최대한 제가 겪은 경험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중 일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고 이야기하고 싶은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구체적인 학습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기대하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의 인식과 마인드셋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실전적인 반복 회독 학습 방법과 시험 자체의 성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